XSFM입니다. I, D, W, K. 좀 전에 이어 저희가 알려드린 국민TV 사태의 해설과 논평,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업계의 얼굴 혹은 저희 얼굴에 침을 뱉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앞에 에피소드를 이미 들으셨을, 듣지 않으셨다면 앞에 편을 들으셨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예. 앞에 에피소드를 이미 들으셨을 청취자 여러분, 다시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 상임수석이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집어쳐. 이 전편이 실패해서 실패. 그러니까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도요. 네. 목소리가 재수 없는 사람이 말하면 더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독이 든 독배. 그렇습니다. 저것은 농약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들. 그러니까 무슨 취재 대상으로부터 미나또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네. 앙심 부은 것은 아닌가. 아니, 참으로 진짜 난처한 취재를 수행해준 마사오 취재반장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못할 망정. 네. 여기서 욕을 좀 더 해야죠. 네.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내 욕한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네. 예. 무슨 얘기하면 들으면서도 몰라. 좋죠? 네. 아니. 물뚝심송 상임고문도 앉아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 좋은데, 열심히 취재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를 가져온 건 좋은데. 맞아요. 그냥 지루하게 디테일 사실관계만 계속 읊더니 정작 욕먹을 내용은 다 뒤로 넘겨버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죠 저희가. 그 욕은 예견된 것이다. 먹던 사람이 계속 먹는 쪽이 소화도 잘 되고 좋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욕은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예, 그런 말도 있고. 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물뚝심송은 욕을 먹어야 된다. 네. 이런. 네.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군요. 네. 예.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남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으로 만화 오래 보는데 뺏기만 하면 울고 놔두자니 눈 나빠질까 걱정이에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광고와 생활. 인신매매 이벤트로 낭패를 본 퍼펙트25가 이제는 그냥 퀄리티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네, 마음을 고쳐 먹었답니다. 저처럼 친구 한 명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친구가 100명이면 100,000원 이런 이벤트 말고. 실제로는 100,000원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랬죠. 그러니까 중복 혜택이 없었죠. 네. 예.
그것은 어떤 그 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런 제한을 뒀다기보다는 어떤 정말 그 범죄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대부분의 전화 영어는 프리토킹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과 잡담을 하거나 한 가지의 수강 과목, 한 가지의 수업만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퍼펙트 25는 일주일간 최대 5가지 과목의 수강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이게 뭐 국영수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나와요, 뒤에. 아, 그래요? 국영수 사과면 이상하잖아요? 전화 영어인데? 전화 과외가 되고. 네. 예. 원래 진행되던 프리토킹, 패턴 연습, 비즈니스 잉글리시 포함 8월부터는 취준생을 위한 잡 인터뷰 코스와 중급 이상의 수강생을 위한 아티클 잉글리시 코스도 네. 커스라고 읽을 뻔했다. 네. 야, 아티클 잉글리시 코스면 뭐야? 영어 저주. 영어 네. 예. 영자신문 저주. 네,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영자신문 저주가 컬스 아니고 코스라는데 예, 코스입니다. 우리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왈도체로 힘세고 강한 아침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는 영어 기사 저주라고 해주는 게 맞죠. 어쨌든 최근엔 유사 서비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몇 과목을 선택해도 동일한 수강료를 받는 퍼펙트 25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퍼펙트 25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우선 전해드리고요. 예. 네. 그 외에도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의 사은품이 바뀌었다거나 노건 간장게장의 포장이 바뀌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주로 살짝 미루고 네. 오늘 하루 방송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난처합니다. 네. 예, 그게 난처한 게 에이. 아니 단순히 욕 먹기 싫어서 난처한 거 아니고요. 네. 예, 뭐 욕이야 뭐 원래 제가 전문 분야인데. 네.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실 진짜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예. 뭐가 잘 됐을 때 그걸 칭찬하는 것보다 뭐가 망했을 때 얘가 왜 망했고 내가 망할 줄 알았지라면서 논평하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비열한 건데. 비열한 짓이죠. 네네네. 저는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강자를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내가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계속 강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정반대의 언급도 가능합니다. 왜죠? 약한 걸 비판하는 건 쉽지만 강한 걸 비판하는 건 마음이 아픈 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회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하지만 물뚱님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분이다. 아니에요. 친구가 없는 분이죠. 아, 예. 반사회적인 성격이라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있죠? 바닥? 세상 모든 판에 바닥이란 말을 붙이면 다 좁아져요. 다 좁아져요. 이 바닥 저 바닥. 팀 쿡도 그런 말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요. 아유, 스마트폰 바닥 너무 좁다. 모바일 기업 바닥 너무 좁다. 이 바닥에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없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바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시에 만드는 게 우리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는 지금 얼른 이용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저희도 좁은 바닥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MBC 노조가 MBC 사태 어떻게 됐다라고 MBC 뉴스에서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힘들죠. 네. 힘든 일이죠, 아주. 가장 두려운, 즉, 얼굴 보고 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네. 거기다가. 네. 저 개인적으로 거기 출연도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출연했어요. 저는 맞다. 물투신성 살인 고문은 고정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한 고정 프로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도 끼치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죄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라는 단체.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이죠. 네. 저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 기대와 지금 현재의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 이 점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닥, 팟캐스트 바닥이 낙곰수가 만들어낸 일에 사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마사오가 지금 전화 했는데 마사오님이 나는 기대 안 했어 이런 수신호를 저한테 보내고 계셨군요. 아니, 마사오님은 국민TV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에휴.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낙검수가 이 팟캐스트 바닥을 일군 이래 그나마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있고 덩치가 있는 만큼 네. 이 바닥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게 국민 TV인데요. 그렇죠. 어떤 뭐 태스크포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떤 진짜 태스크포스다. 진짜 뭐 기동 함대라 치면 뭐 항공모함 같은 존재죠. 그 그렇죠.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팟캐스트라는 덩치가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 존재가 이렇게 기대치와 현실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아픈 얘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현실이라는 거,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빠진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부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왔어요. 네.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내부의 잡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깥에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시에 외면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도에서 잘못이 있는데 스스로 바로 잡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말을 아껴왔던 것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동업자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이 바닥에서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욕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은 아마 그 조중동 같은 메이저에서는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인지도를 올려주는 일이니까 일부러 죽어라 고사를 지내면서 아무 얘기 안 한다. 가능한 얘기죠. 투명인간 취급한다. 네. 저희가 이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누가 안 다루니까요. 아무도 안 다뤄주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 또 알아야 할 이야기고. 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부채의식을 사회 전체에 가져야 하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미디어 협동조합, 앞으로 이제 미협이라고 주로 저는 호칭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의 기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번 주말에 있을 그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 기존에 계시던 세 분의 이사, 3명의 이사 말고 4명의 4인의 이사를 더 선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재구성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미협의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아무쪼록 미협이 이번 풍랑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지나간 과오들, 잘못했던 것은 나름대로 책임지고 해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새로운 전략도 짜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일부에서는 이미 미협 자체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건 아니냐 하는 비관적인 추측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TV는 저희 경쟁자일 수도 있죠. 그거 뭐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쓰러지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알아야 되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협, 미디어 협동조합 미협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에 필요한 질문들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취재하면서 또 마사오 취재반장이 취재해온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던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걸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취재 과정에서 미협 내부에서 그야말로 그 형사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불법행위나 반인권적인 행태 또는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소 누가 한 1억 좀 들고 튄 경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거 정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돌이킬 수 없거든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을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구성원들께 되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그럼요. 네. 어떤 선은 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큰 금액에 관련된 출자금 관련한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계속하게도 우리의 취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고 그 분과 미협 측에서 잘 해결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취재가 아니라 감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거는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떤 일반적인 언론의 취재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앞 시간에 들으셨듯이 그 취재반장이 취재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아마 거기서 양측 사측과 노조 혹은 비대위 측 또는 뭐 사측과 공대위 측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이 왠지 알게 모르게 공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거기서 다투어지고 있는 논점들, 뭐 프리랜서가 노조 소속이냐 아니냐, 체계열 당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쟁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어떤 핵심에서 다 비껴나가고 있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들을 모두 모아놓고 보면은 네. 결국은 이건 감정 싸움이에요. 싸우는 당사자들은 싸움의 핵심을 모르죠. 그렇죠. 예, 알면 해결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문제를 확인하는 순간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 겁니다. 그 단계를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골마 터진 종기 같은 겁니다. 이 겉에 흐르는 고름만 봐서는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논제로 세력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이 정도가 되면은, 대화로 뭔가 생산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진짜 쌀알 한 톨만큼의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냐라는 걸 저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럴 때, 민주적인 조직이라면, 민주적인 단체라면은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바로 이번 주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임시총회라는 것이 양측 간의 그런 감정의 골과 의견의 차이를 다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기총회, 총회에서의 대의원들의 다수결이라는 그 의사결정 기구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미협도 당연히 민주적인 조직이고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임시총회는 절차 다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뜻을 대변할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이사 선임되고 이사회 새로 구성하고 네. 거기서 지나간 책임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네. 또 부당한 징계는 회수하고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간 뒤에 다시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게 그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의결 절차까지도 파행이 되는 경우.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네. 예. 사람들은 매우 약한 존재고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네. 기존에 누적된 감정이 더 극심해져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마저도 거부하거나 부정해버린다면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걱정되는 것은 항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일은 꼭 벌어지잖아요. 그건 물뚱님에게 그런 경우가 저만 그렇군요. 예. 아니에요. 야수 교체돼서 들어오면은 꼭 뜬공이 글로 가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일종의 머피의 법칙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부디 미협의 네.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으실 정도로 충분히 현명한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왜 오늘날 여기 이런 곳까지 왔어야 하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이런 일관성은 좋네요, 참. 예. 다행히 미디어 협동조합이 단군조선 때 생겨나진 않았으니까. 협동조합의 역사로 가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역사로 가지 않는. 네. 다행입니다.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패턴이 읽혀서. 네. 다행히, 기뻐하십시오. 3년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강강, 약중강, 이런 패턴을 읽혔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협은 출발 시점부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구차한 일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 안 좋은 얘기지만 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협이 출범하는 당시에 동참했던 그 초창기 조합원들 여러분 그 발기위원회 이런 사람들 관련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협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참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화를 난상으로 가능한 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본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 내부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비교적 지근거리에서 봤죠. 가감 없이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말
국민TV가 이렇게 생긴 조합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외부에 퍼지는 것을 보고 그때 아주 지근거려서 봤죠. 네, 이미 최초에 저건 안 돼 라면서 등을 돌린 그 회사에 있었으면, 그 조합에 있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많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평론가 분께서도 그런 글을 쓰셨던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저희들도 되게 머쓱하고 죄스러운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 정말 나쁜 말이고.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네. 그 전에 노력 안 했으면 말도 안 꺼내야 되는 말인데. 저희들이 지금 취재라는 미명하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성공과,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성공하는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위험 요소였던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처럼 얄미운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도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진 말아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불안 요소는 극복 가능한 불안 요소였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추상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죠. 미협은 최초부터 국민 TV였습니다. TV. 네. 동영상, 비디오 방송이었던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김용민 국장도 인터뷰에서 직접 그걸 밝혔습니다. 앞 시간에서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TV라고 불렀다. 우리는 TV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편의 안티테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TV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쉽게 답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IT 기술하고가 미디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을 우린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죠. 하지만 제대로 된 TV 방송이라는 것은 아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트장 만들어 놓고 카메라 놓고 비디오 찍어가지고 편집한다고 해서 TV 방송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 컨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유튜브에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사회에 접근하려면 유튜브 등에 익숙하지 않은 더 많은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국민TV 출범할 때 셋톱박스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셋톱박스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 셋톱박스 문제도 제가 처음에 셋톱박스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걱정이 됐어요. 셋톱박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과거의 경력사항 중에 하나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셨었죠. 예. 규모상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지금 IP 올레 TV라든가 이런 셋톱박스를 운영하는 또 과거에 이제 위성 TV 같은 거 그렇게 휴맥스 같은 데 셋톱박스 만들고 하는 그 비즈니스는 규모가 1, 20억 단위가 아닙니다. 기본 500억, 1000억 단위가 넘어가야 셋톱 시장의 몇 프로를 먹게 됩니다. 그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셋탑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셋탑 가격 50만원, 60만원 내라고 그러면 그 장비가 공급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협력사인 에브리온 TV도 크롬캐스트와 비슷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한번 테스트한다고 내놔본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용이 지금까지 국민TV 돌아갔을 때 나올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용이었던 걸로 일단 동그라미 개수가 틀린 돈이 들어가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실패할 각오를 하고 진입해야 되는 것이죠. VHS 비디오 이후에 이렇게 TV에 부가 연결하는 셋톱박스로 제 돈 주고 팔아서 남긴 거는 그러니까 게임기도 사실 그 게임기 팔아서 돈 남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콘텐츠 팔아 남기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티보가 거의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처음에 듣자마자 걱정하던 셋톱박스 계획은 금방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김용민 국장의 인터뷰에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우린 그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 피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심각했던 초기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미협이 향후 TV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출범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포인트였죠. 그리고 사업의 핵심 비전, 나아갈 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출발했다는 것은 바로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득할 것이냐. 우리는 뭘 하겠다고 돈을 받는 것이냐. 그런 로드맵이 없이 모금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 문제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겠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테니 돈을 주시오가 아니라 돈을 줘보면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이오라고 말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식에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할 테니 대통령을 시켜주시오가 아니라 일단 대통령 시켜주면 잘하겠다. 그때 제 기억에 물론 딴지일보였죠. 그러니까 미협이 그런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이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뜸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점을 비판한 글을 썼다가 네. 그 조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호되게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부터 이미 리허설을 하셨다. 예. 오늘 방송에. 그래서 저는 단지 로드맵이 없지 않느냐라고 애정어린 비판을 했을 뿐인데라고 변명을 했지만 사실 욕먹을 짓을 한 거죠. 사실 욕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는 배가 고프다. 누가 내게 욕잠. 수천 명이 모여서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하는 판에 그렇게 초를 치면 정말 얄밉죠. 네, 맞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자아 비판 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출발한 다음에 결국 일은 되어가는 대로 되듯이. 네. 결국 그때 그 미협의 초창기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그 팟빵의 협조와의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내실 있게 해나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가지고 광고 수익도 올리고 회사 규모도 맞추고 회사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과 뭐 광고 홍보 실적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조직 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회사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팟빵을 플랫폼 삼아 등에 업혔고 그리고 팟빵도 자신들이 국민TV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겼는지 협업이 매우 쉽게 진행이 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냈습니다. 냈죠. 충분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기존의 팟캐스트와는 달리 AOD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AOD, 오디오 온 디맨드도 하지만 사용자가 듣고 싶을 때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의 특징을 넘어서서 국민TV는 거의 국내 최초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간간히 하는 건 정당 혹은 뭐 예전의 이름이죠 칼라TV, 팩트TV 같은 곳에서도 이미 간간히 하는 생방들은 시도를 했습니다. 현장성을 살리려고. 그러나 국민TV처럼 마음 먹고 24시간 라디오 생방송 24시간은 아닌데 일정표가 있는 시간표가 있는 방송을 한 데는 처음이었어요. 편성표가 있는. 그거 역시 그 미디어 협동조합 미협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편성표가 짜여지고 시간대로 생방송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사오 취재반장이 지금 아까는 옆에 앉아 계시던 물뚝심송 서인고문과 자리를 바꿔서 앉아서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핸드폰 액정을 닦으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조합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김용민이라는 그 팟캐스트에 걸출한 스타가 함께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출발한 미협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국민TV가 운영되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거기 모여든 조합원들 모두가 다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같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스템에서 모든 언론이 왜곡되고 편향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아주 작은 힘들이 고사리손 같은 손들이 모여서 푼돈을 모으고 뭐 앞편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폐지를 주어서 조합비를 내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런 치열한 열정들을 모아서 그게 어느 한 조직을 단체를 결성을 해내고 그 단체가 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미협의 존재 가치는 입증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맞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어느 하나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점점 더 저는 생각이 그쪽으로 강해지는데 어떤 참신한 의도, 뭐 수익성,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거 다 떠나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4월 1일 하필이면 만우절이죠. 만우절에 개국 국민 라디오가 개국을 하게 됩니다. 정규 방송이 편성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순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밑에도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흔한 표현으로 사람을 갈아 넣는 거죠.
스태프들, 실무자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네. 그 인력으로 그런 작업을 해낸다는 것이. 예. 편집 인력들은 또 어떠했을 것이며 거의 집에도 못 가고 그 많은 코너에 그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오는 그 방송들을 제때제때 편집을 해서 다시 또 올려놓고.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예. 그 고통 속에서 이 방송, 그 라디오 방송 순조롭게 가기 시작했고 광고 수익도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시기쯤에서 광고들이 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 미협의 재정 상황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조합원들이 내주는 매달 꼬박꼬박 한 개인당 한 몇 구자씩 해서 내주는 돈, 조합비 모은 돈에 더해서 처음에 출자금 모인 돈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광고 수익까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단지 그 국민 라디오 편성표에 따른 정규 방송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상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수익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럼 돈이 모이죠. 그러니까 미협 이 애매한 위치에 그 재정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만 하기에는 돈이 좀 남고, TV 방송을 하기에는 선뜻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실제로 TV 방송이 아무리 만만하다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돈을 일반적으로 뽑게 되면 수십억 그루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튠즈의 인디 영화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과감한 선투자로 확장성을 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으로 안정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예. 라디오만 계속한다면 어쩌면 지금도 별 문제 없이 흘러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협은 TV 방송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TV 방송이 될 거다라는 비전이 없었으면 예. 애초에 모이지도 않았을 또 조합원들이 안 모였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사명감이 조직 내부 혹은 조합원분들에게 그 열정으로 모여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면 노정면 앵커를 영입하지 않았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하필이면 노정면 앵커가 그때 일이 없었어요. 네네네. 여유 있는 인력이었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노정면 앵커가 일단은 TV가 아니라 라디오에 합류를 한 거죠. 이 과정은 디테일이 앞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는 경영진이었다면은 TV 개국을 앞두고 먼저 TV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이 제 궤도에 올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수익이 없더라도 엎어지지 않겠느냐, 이거를 계산하고 따져봤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TV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게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기업이건 어느 조직이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이건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위험 요소죠.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최악의 상황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현금 흐름에 관련된 예측 외에 더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뭐냐, 라디오만 하던 조직에 TV를 하기 위해서 새로 유입될 인력들, 그 인력들과 기존의 라디오 위주의 제작 인력들과 또 관리 인력들과 이런 이질적인 인력들이 섞였을 때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자신은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찰도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국민 TV에게 없었던 것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미협에게는 위험하지만 빠른 속도의 확장인가, 모험을 하겠다. 뭐 사람들 모여서 잘 설득하고 잘 협업해서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빠른 속도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돈을 많이 모아서 서서히 갔어야 하는가. 이 선택을 했어야 하고, 실제 흐르는 역사에서는 미협은 빠른 속도의 확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해서 노정면 앵커, 노정면 국장이 영입되고, 그 방송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이 자꾸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013년 말부터 방송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방아쇠는 당겨진 겁니다. 네. 돌이킬 수가 없죠. 사람들 다 뽑았고 와서 연습하고 있고 세트방 만들고 있고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펴는 그런 확장성을 선택한 전략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아마도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TV 한다. 이제 사명감이 충족된다. 이거 할 때는 어차피 리스크는 있었을 거다. 그럼 언제 하든. 지금 하나, 처음 하나, 나중에 하나 리스크는 있는 거다. 네. 돌파하자.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노종명 국장 저는 개인의 열정의 크기였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쭉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소통 부재 혹은 리더십의 부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등장하면 그의 뜻대로 나갑니다, 보통. 그렇게 나가게 되죠. 예. 그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됐다는 건 그가 가장 신임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리더십이 있고 열정이 컸기 때문일 거라는 반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경영진 쪽에서는 이제 TV 방송을 우리가 원래 하겠다고 하던 걸 시작하니까 조합원도 증가할 것이고 그 조합비 수입도 늘 것이고 거기에 꿈에 그리던 TV 광고도 받을 수 있을 거고 TV 광고는 또 라디오 광고와 차원이 다른 수익을 내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오판이긴 합니다. 한동안 유튜브 광고로 버텨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초반에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한국어로 된 컨텐츠가 그 유튜버 광고로 돈을 많이 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싸이. 그죠. 거의 그 정도죠. 예, 강남 스타일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TV 방송 개국을 준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이 다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뭐 여태까지 한 얘기지만 다 한마디로 줄여서 미협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플랜 B가 없었다는 겁니다. TV 방송을 개국해서 이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2의 선택은 무엇이냐. 퇴로는 어디 있는가. 생각만큼 조합원 숫자가 늘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만큼 조합비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위험성의 폭이 점점 자라고 있었는데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게 바로 2014년 4월 1일에 벌어졌던 뉴스K 개국입니다. 뭐 이게 뉴스K 방송이 어떤 품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앞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 나왔었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뭐 반복돼서 강조됐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뉴스K 개국날 방송하는 거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최초에 제시됐던 비전을 꽤 높은 수준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이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는 비판적으로는 요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생각했던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 라디오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렇죠. 뉴스타파는 아무리 힘든 처지에 처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최전문가 집단. 거기는 뭐 경력 20, 30년 되는 사람들. 그곳은 그렇죠. 이미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호흡만 맞추면 돼요. 연습할 일이 없어요. 그중 한 명이 마사오님 표현 그대로 따다 쓰자면 생초짜들과 그렇죠. 3, 4개월의 트레이닝만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뉴스를 만들어냈다. 생방으로. 데일리로.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거 기억합니다. 뉴스K 개국하고 바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 중에 방송 끝나고 노정면 국장이 스태프들과 악수하면서 그중에 한두 명이 울음을 터뜨린 장면을 봤죠. 그 당사자들, 스태프들도 감개무량했겠죠. 몇 개월 동안 진짜 집에도 못 가고 고생을 했고 우리가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개국을 하는구나. 똑같은 순간에 그 미협의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의 여러분들이 그 눈시울을 붉혔을 거로 전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이렇게 선의에 의해서만 움직이진 않죠.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다양한 가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요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죠. 번듯한 대기업의 진보 뉴스 상품이 나옵니다. 그거를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JTBC가 손석희 사장을 영입할 때만 해도 저 사람이라고 해서 JTBC 가서 좋은 뉴스 만들 수 없을 것이다. 31회의 물뚝심송 상인고문의 5판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굳이 5판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라는 얘기죠. 땀이 막 나네요. 이런 건 정말로 이건 사업상의 불운입니다. 불운. 맞습니다. 언럭키한 거예요. 열정으로 이런 걸 극복하기 힘듭니다. 유명세로 보나 자본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품질로 보나 손석희의 뉴스룸은 미협하고 체급이 달랐어요. 뉴스K하고는 체급이 다른 거였습니다. 사실 뉴스룸은 종편의 뉴스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고품질이었어요.
손석희 때문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네. 사실 동아나 조선 종편이 당시에 보여줬던 완성도를 생각하면 이거는 저 중학생 학생회와 네. 조선 채널 A나 네. TV조선이나 채널 A, TV북조선이 만든 뉴스 보고 1점 매겼다. 네. 그러면은 뉴스K 보고 5점 줄 수 있는 거예요. 5배는 잘한다. 네. 근데 저기 9.5점짜리가 나타난 거죠. 거의 만점 맞는 게 나타난 거죠. 예. 진짜 거의 저 고등학교 때 대의원회와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 그 차이를 보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JTBC의 손석희의 뉴스룸이 퀄리티가 훌륭하다. 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뉴스K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뉴스K의 잠재적인 고객, 즉 미래의 미협 조합원들, 네. 가능한 조합원들을 JTBC 뉴스룸이 싹 쓸어가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온 두 가지 상품이 있다. 네. 그렇지만 그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훌륭한 쪽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선 이쪽은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 이쪽은 대재벌이 만들었지, 이렇게 비교 안 하거든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 노정면 국장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과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르포가 필요하고 후속 보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보도를 전문성을 가지고 뉴스로 만들어내면 그것은 훌륭한 쇼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이다. 그 시각만큼은 공유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 너무 달랐습니다. 네. 자원의 수준이 너무 틀렸죠. 네. 가용 자원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터지죠. 세월호 참사가 터집니다. 이때 몇몇 분들이 이제 뉴스K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손석희는 아예 팽목항 현지에 스튜디오를 차려두고 거기서 살면서 뉴스를 만들었다. 왜 국민TV 뉴스K는 안 그러느냐. 이거는 정말 내막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펼치고 살 수 있는 것도.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손석희 사장에게는 네. 기초적인 시스템과 스텝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손석희는 앵커였고, 팽목항에 투입한 인력만 20-30명이 넘는 규모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만큼 이상, 내려간 스텝들보다 더 많은 스텝들이 본사에서 제작을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인 업무 다 처리가 됩니다. 앵커 손석희가 본인이 직접 팽목항에 가 있더라도 뉴스는 제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협의 경우 김용민 국장이나 노정면 앵커 같은 진짜 1인 3역, 4역, 5역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내려가 버리게 되면 제작 자체가 멈춥니다. 기술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왜 직접 팽목항에 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던 겁니다. 역량의 한계에 있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죠. 비용 문제만 비용 문제를 빼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뉴스K가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기 몇십 명씩 내려가 있으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회사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빼고라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인력도 부족했고 네. 시스템도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예. 뉴스K의 컨벤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좀 시장용으로 해서 오픈빨이 너무 네. 빨리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말할수록 진짜 예.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뉴스K가 등장하면서 조합원 증가 추세가 치솟아 올랐던 거 네. 수치로 나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그 추세는 조합원 숫자의 증가 추세는 몇 달을 갔어야 돼요. 뉴스K가 단독 보도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점프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 조합원 3만 명의 벽을 그때 돌파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고 그렇죠. 몇 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미협의 잘못도 아니고 뉴스K 잘못도 아니고 김용민 국장의 잘못도 아니고 노정민 국장의 잘못도 아니죠. 네. 불운이 닥쳐온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른 쪽으로 터지기 시작하죠. 자, 불운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자신의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노정민 국장은 지난 시간에 인용된 말들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그런 토론회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뉴스 콘텐츠의 품질에 자부심을 표했고, 네.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네. 했고, 실제로 품질은 좋았습니다. 네, 좋았죠. 그리고 그 콘텐츠를 좀 더 널리 유통할 수 있는 사측의 전략이 부재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정면 국장의 이 의견에 대해서는 네. 사측의 그런 전략이 부재했다는 걸 당신이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들어올 때부터. 네. 그 부분입니다. 예. 사측이 만약 그걸 못했다면 못했다고 욕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어야죠. 그러니까 양쪽의 평가가 존재하는데, 그렇죠. 컨텐츠 만드는 사람한테 홍보까지 하라는 말은 전 여전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래도 최초에
방금 전에 물뚱님이 해주셨던 질문은 노정면 국장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럴 조직인지 몰랐느냐? 모르고 왔느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당신의 최초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겠느냐? 예. 그렇지만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죠. 그렇게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 임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면 유통 전략을 고민하고 만들어냈어야죠. 사측에게는 조금 더 앞으로 논리를 돌리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거 홍보해줄 각오도 없이 돈 이렇게 많이 쏟아붓기를 허락했느냐? 그렇죠. 아니 어떤 공장도 네. 제품의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만 걱정하는 공장은 없어요. 네. 그렇게 운영한다면 공장은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판로부터 확인해 놓고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개발실이 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하루에 10개 찍겠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예. 열심히 막 그런 종편 프로 만들다가 채널을 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널을 따고 나서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욕먹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그 IT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네. 아이디어 그득한 정말 좋은 앱이나 프로그램을 짜놓고도 판로를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몇만 명, 28,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면은 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양질의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경로는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도 없이 사업을 했냐는 거죠. 이 점을 노정면 국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답답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상황이 악화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뉴스케이가 그 유명한 말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좋은 콘텐츠는 유통을 걱정해도 알아서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퍼져나간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좋은 콘텐츠만 해당되는 얘기죠. 네. 보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기적적으로 한두 건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맛이 좋아서 그 입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사람들이 2시간씩 차물고 쫓아와서 사가는 집. 그런 집은 전국에 한두 개죠. 한두 개죠. 그러면 뭐하러 한국의 청년들이 다들 아이돌 그룹 음악만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럼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사측이 어떤 유통 전략이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김용민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은 했다. 그러니까 김용민 국장의 트위터 계정이 팔로워 숫자가 50만이 넘죠. 네. 그 정도 숫자에 매번 올렸고 물론 이제 그걸로는 부족했겠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렇지만 자원이 너무 없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정면 국장의 호소는 사실은 사측이 아니고 조합원들에 대한 호소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측이 전략을 세워서 유통시키지 못한다면은 조합원들이 좀 나서주시라. 조합원들이 좀 자발적으로라도 퍼뜨려주시라. 실제로도 노정면 당시 국장이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런 레토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비중이 없이 이렇게 묻힌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노정면 국장이 좀 더 조합원들한테 그런 호소를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했거나 누구의 책임이건 상관없이 뉴스케이는 사실상 사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 변화를 겪어내지 못하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기 힘든 아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중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미협의 조합원이시건 아니면 그냥 그 알실의 청취자이시건 질문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확장성과 안정성. 우리는 TV를 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에 TV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퇴로도 없는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한 1, 2년 더 있다가 TV를 간다고 연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노정면이라는 걸출한 TV 앵커를 합류시켜서 TV 제작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틀렸다고 과연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러게요. 네. 확장성이냐 안정성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남은 질문들, 저희는 오늘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분들과 가장 팟캐스트들 중에서는, 시사를 다루는 팟캐스트들 중에서는 청취자의 공통분모가 적은 게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 좀 저희 방송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분들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옆에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고 뒤에도 몇 가지 질문들을 더 드릴 겁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도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미디어인가 조합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예. 그 농협 비유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렇죠. 네. 농업인가 조합인가. 저는 지난 그죠. 네. 예. 새정치인가 민주인가 연합인가. 네. 신성한가 로마인가 제국인가. 네. 네.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상황이 좋아지면 있던 갈등도 녹아서 사라집니다. 야, 이걸 저는 예. 막히는 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어들기 좀 하고 이렇게 차선 좀 어겨도 도로가 잘 빠지면 그냥 눈살을 한번 찌푸릴 뿐이에요. 근데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죠. 네, 폭발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막 이제 폭행도 벌어지고 막 병목 현상이군요. 네. 조합원이 팍팍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막 청취율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그 속한 직원들 스태프들도 그냥 뭐 안 하던 야근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아주. 이 막히는 길 효과가 어디서 예. 나타나냐면 경제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똑같습니다. 경제가 막 성장하면 좀 불균형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조용해요. 네. 근데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면 먹을 거리가 적어지고. 예, 그동안에 없던 갈등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갈등을 무마할 수 있는 어떤 그 떡밥이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위기 상황이 오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터지는 것에 더해서 진짜 없던 갈등까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상에서 또 감정 충돌 생기고 막 갈등이 추가되는 거죠. 취재반장의 마사오 취재반장의 취재 과정에서 무수히 나온 얘기가 바로 그 6층과 9층의 갈등. 네. 이거 상황이 좋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갈등입니다. 네네네. 반대로 생각하자면 6층의 입장에서 9층은 T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 합류한 고마운 사람들이고, 네. 9층은 자신들이 와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먼저 플랫폼을 짜준, 길을 깔아준 고마운 사람들이고, 네. 그렇죠.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죠. 네. 안 되기 시작하니까 6층은 9층 보고 돈만 잡아먹는 기계. 9층에서 뭐 밑에서 보고 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존적으로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위기가 닥쳐오자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심각한 갈등은 역시 자원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원. 자원은 즉 돈이죠. 네. 계속 얘기 나왔었죠. 미협이 지불할 수 있는 전체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TV방송 쪽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떤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국장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은 TV에 그렇게 자본을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그렇지만 김용민 국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생각도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뭐 솔직한 의견이라고는 보이진 않는데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라디오 국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올바름을 사수하기 위한 포지셔닝의 어휘로 들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1,000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을 라디오 그렇죠. 방송을 해야 하는데. 편집 내가 다 하고 출연자들 출연료 하나도 못 주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갈등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1,000만 원으로 어떻게 계속 생방송으로 나오는 매일매일 계속 스트리밍 되고 있는 그걸 어떻게 만들지? 물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3자가 봐도, 돈 거진 다 쓰면서, 광고비 매출도 안 나와, 조합원 증가해도 소용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을 곱게 보기는 힘든 거죠. 네.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게요. 생각을 해보니 그럼요. 내가 그 처지였어도 과연 곱게 볼 수 있을까? 그럼요. 그럼 그 똑같은 얘기를 역시 또 인지상정으로 9층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쓸만한 거 만들어냈는데 자기들이 못 팔아놓고서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우리 보고 방송의 품질을 낮춰라, 방송 시간을 늘려라 이런 요구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하고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최소한 국민 TV를 만들던 그 미협 내부에서는 뜻밖의 서로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는 멱살잡이 싸움으로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냐 조합이냐라는 갈등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건 상당히 어떤 미협의 존재 가치를 놓고 따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일단 조합의 방점을 찍는 사무국이나 경영진의 입장은 미협의 생존을 고민한 결과라고 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협의 입장에서 거액을 외부 방송 대기업에서 보기엔 너무나 지나치게 소액을 그렇죠. 투입해서 방송을 만들어봤더니 역시 이건 우리 힘에 붙인다. 산발 물러선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권토중래하려면 규모를 줄이고 라디오에 집중하고 조합 위주로 움직여서 조합을 살찌운 다음에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TV에 도전해야 된다. 네. 메이저 TV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곳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층 맞죠? 6층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생존을 고민했다면 9층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생존의 이유, 생존 가치를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생존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9층은 한 거죠. 우리가 애초에 왜 생겼는가? 여기에 우리가 왜 왔는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좋은 대안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다. 심지어 그중 다수가 아직 정규직도 못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 자기 젊은 날에 긴 시간을 바치면서 자기 다른 데 가서 월급 받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포기하고 와가지고 여기에 몰입하고 밤새고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제대로 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정의 골이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의 양편으로 나뉘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 문제에서 누가 감히 미디어가 맞다, 조합이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나온 질문은 안정성이냐 확장성이냐는 질문이었죠. 이건 사실 경영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이런 그 경영상의 판단을 할까 말까로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협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잘못된 선택이 그때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그때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였다면은 두 번째 질문, 미디어냐 조합이냐라는 질문은 좀 다른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위험한 일을 했는데 위험한 결과가 온 거죠. 실패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한쪽은 조합을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뭉쳤고 또 다른 한쪽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좋은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갈라진 것뿐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옳은가? 조합원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이 무너진 도로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그게 아무도 실제로 문제점이 있고 책임이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구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살짝 힌트가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까지 할게요. 가장 위험한 파트인 게요. 내부의 신망을 잃은 인물이 있고요. 내부에서 싫어하지만 일은 잘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면서도 내부에서 신임도 얻고 있는 인물이 흔치 않게 있고 아주 그리고 일을 못하면서 내부에서 환영받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는. 그럼요. 그리고 최악은 외부에서의 평이 좋은데 내부에서는 일도 하지 못하며 평도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회생활하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이게 한 맞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있기 힘들지? 옆에 있기 힘들지?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상당히 고민스러워가지고요. 억지로 잠깐 더 쉬었습니다. 뭐 좋죠, 뭐 덕분에. 황야일이 광고 한번 듣고. 네. 황야일이님은 공방을 하신다니까요. 네. 맡고 싶은 분들은 좀 가보시고요. 자기가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공방에 참여하는 분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뭐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네. 황야일이 공방에서 공방전. 네, 조심하시고요. 예. 네, 돌아왔습니다. 예. 미협이라는 조직이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바닥에선 제일 큽니다. 이게 진짜 그거라니까요. 이 바닥. 설국열차라니까요. 똑같습니다. 한국에선 예. 크지만 미국에선 인디 영화 이런. 그러니까 쪽수로 봐야죠. 쪽수와 규모. 네네. 왜냐하면 뭐 다 가봐요. 어느 사무실이든 다 가봐요, 저희들. 네. 다 가봐서 알잖아요. 사무실도 제일 크고요. 뭐 시설도 제일 좋고요. 네. 저 인력도 제일 많아요. 큼직한 건물에 2층을 다 쓰는데. 2층이 아니에요, 3층이에요. 카페까지. 카페까지 3층이지. 네. 뉴스타파도 뭐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 넓이로 하면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예. 언론사들이 의외로 안 커요. 사실 언론사가 클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거대한 조직이, 우리 이 바닥에서 거대한 조직이 상황이 악화되고 갈등이 성장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오너가 있고 사장이 있죠. 오너나 사장은 일반 영리법인 기업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직원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죠. 노동법이 있고 하지만 수틀리면 다 자르고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를 접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누구 개인의 뜻으로 이렇게 접거나 사람을 다 내보내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조직이죠. 네. 시작하는데 어떤 목표가 있었고 의의가 있었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합의 이사장이 그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 아, 그런가요? 예, 이사장에게 강력한 권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조합의 안위를 흔들 만한 권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조합을 없애겠다는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강력한 권력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툭하면 권력을 발동하고 권력을 내세우고 규정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전편에 나왔지만 강력한 원칙주의자라는 외부의 평을 듣고 있는 조상원 사무국장이 그렇게 본인이 강조하는 원칙과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지고 있냐는 겁니다. 네.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런 조합 같은 형태의 조직에서 권력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어떤 규정과 원칙, 즉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규정과 원칙이 왜 권력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죠. 권력의 불리한 규정과 원칙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경향성을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이 규정과 원칙이 권력을 위해서 복무하게 되는 경우는 이 규정과 원칙을 권력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만 쓰는 겁니다. 네. 똑같이 프리랜서의 노조원 자격 문제도 똑같은 규정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체결 당사자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하나는 프리랜서들의 노조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조항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 조항만 이용해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권력을 위해 복무하는 거죠. 충돌하는 두 개의 원칙이 있을 때 그렇죠. 어느 쪽을 고르느냐. 추상 같은 하나의 원칙만을 계속해서 존중한다면 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네. 이것은 규정과 원칙이 권력이라는 뜻이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대로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킬 수 있으려면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갈등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본질상 조금만 더 진도가 나가면 항상 갈등은 감정의 골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미 갈등의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그냥 저 인간하고는 같은 자리에 서 있기도 싫다라는 감정이 생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되냐는 거죠. 그 전에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의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웠을 때 그때 서둘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었다면 시정하고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한쪽이 뚜렷하게 잘못한 일은 해결하기 되게 쉬워요. 잘못한 쪽을 책임지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상황상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하고 그 악화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그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조정자의 역할이며 미협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네. 의사결정의 최상층부에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또 조정을 해야 권위가 쓰는 거고 이렇게 조정의 역할, 가장 힘든 갈등 조정의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고 최고의 권위를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어느 조직의 본질이죠, 이게.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오면서 성장해가지고 골마 터져서 표출되는 데까지 최소한 미협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심하게 표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TV에 관한 취재 기사들 다른 언론에서 나온 그런 곳에서도 이사장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사장의 이름 자체가 안 나오죠. 네. 저희가 이만큼 잡아온 데이터에 문제 양쪽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의 그 아주 몇 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 전체에서 이사장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취재반장을 닥달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빼먹은 거 아니냐? 안 물어본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이 이사장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자료도 보고 녹취 파일도 들어보고 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사장, 서영석 이사장에게 미협의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들, 충돌의 당사자들한테 서영석 이사장에 대한 좋은 평이나 나쁜 평이 나오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갈등 조정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네,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중재안이라도 양쪽 모두 불만입니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하면서 무마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조정자는 언제나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미협의 취재 자료를 살펴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런 이사장에게 쏟아졌어야 할 불만들,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어졌어야 할 비판들, 이게 모두 조상훈 사무국장한테 가고 있어요. 네. 서영석 이사장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국장 뒤에 숨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약간 이제 감정이 실리는 표현이니까. 예. 네. 실제로 뭔가를 무슨 어떤 일인가 해서 성공하면 칭송을 받죠. 네. 잘했다.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너 왜 잘못하냐? 너 무능하냐? 그리고 욕을 먹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칭송도 비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책임지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은 그 칭송과 비난 모두를 두려워하면서 둘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실무자들한테는 통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이사장이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비난을 들어야 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터뷰를 시도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서영석 이사장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외에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서 이사장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다는 데에서 그렇죠. 저희의 확신은 더 강화됩니다. 저희가 겪었던 이쪽 아니면 저쪽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이쪽으로 가자라고 평가 또는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닌 누가 와도 이 모든 인터뷰 자료와 취재 자료를 다 검토한 결과 공통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서영석 이사장은 미협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미협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김용민 국장과 함께 둘이서 최초에 그 두 사람이 논의를 시작했던 거 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 그런 논의가 오간 장소가 벙커원이었고 거기 수시로 들어왔었고
항상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심하게 말하면 미협이 만약에 잘 됐다면은 서영석은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아버지 역할로 역사에 기록됐을 만한 분이에요. 네, 저 그 공로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미협의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잘 됐을 때 그만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직책에 있었다면은 잘못됐을 때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쪽을 동시에 걸머쥐는 사람만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회피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예.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서영석 이사장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네. 조합원도 아니고 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제가 책임 묻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조합에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서영석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또 있죠. 서영석 이사장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방기한 것 이외에도 저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용민 국장이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른 매체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만들기가 힘들었고 저는 이 얘기를 일선의 PD들한테는 다른 형태로 또 들었어요. 이들은 취재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재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사건을 물어보고 또는 어떤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종편 기자들이 당했다는 경험담이 느껴지는데요, 냄새가. 모든 언론들이 다 당하죠. 왜냐? 정파성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 미협의 PD들, 취재 PD들이 네. 사람을 섭외하고 출연진 섭외할 때 거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협의 정파성 때문입니다. 네.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규모의 문제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메이저만 상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정파성이 강하다. 사실상 찍혀있다. 네. 그냥 친노방송 아니냐, 노빠방송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고 사회에서 취재 활동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취재 PD의 활동,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굳혀주는 편집 방향으로 뉴스가 나간 적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간부들은 오히려 독려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회에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할 이사장 자체가, 이사장 본인이 네. 그 강력한 정파성을 가진 캐릭터의 대표자입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갈등 조정의 역할에 매진했어도 부족할 만한 위치에서 네. 그 서영석 이사장 본인이 사회적인 발언, SNS 발언이라든가 또 방송에서의 자기 주장이라든가 네. 이것이 일제히 정파성을 강화시키는,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렀지 자신의 캐릭터를 중화시키고 미디어 협동조합의 위치를 중간에 중립적인 위치로 놓을 수 있는, 좀 확장 가능한 위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걸 즐긴 게 아니냐 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과연 그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의 본분을 다 했는가? 물론 자신이 정치적 역정을 겪어온 결과 자신의 경력을 통해서 정파성 강한 캐릭으로 이미지가 잡혀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죠. 이사장으로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책임이 하나 더 있다. 네. 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미협의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조합원 또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이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뭐죠? 정파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것은 미디어냐 조합이냐라는 질문에서 한층 더 심각해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많은 명망가들이 있고 그 위에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훈 사무국장도 있고 그 외에 중도에 그만두고 나간 이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합원들 직원들의 문제 이런 거 취재 상황에서 그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악화시키는 굉장히 많은 징후들이 다 노출됐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각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자고 들면은 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자료가 나와요. 참, 네. 왜 아무도 갈등을 중재하고 이렇게 진화하는 쪽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들 서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조성원 사무국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네. 김용민 국장이 뭘 잘못했는지, 둘 사이는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인간적으로 그 인간관계 자체가 나빠졌더라고요. 김용민 국장이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는 뭔지, 또 그리고 노종면 국장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태입니다.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잠수 타버리는. 네.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됐는지, 또 노종면 국장을 믿고 따라왔던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갈등 구조는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빚어진 인간적인 갈등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면 다 서로 싸우게 돼 있거든요. 네. 강한 조직은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갈등을 해소합니다. 네. 그러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아직 생긴 지 2년, 3년밖에 안 됐고 그런 조직의 전통이라든가 구조가 자리 잡기 전인 그 어린 새싹 같은 조직이라는 거죠. 예. 그런 조직에서는 어떤 닥쳐올 위기 상황이나 갈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조직의 전통을 쌓아가고 시스템을 셋업하고 이런 조직 관리에 굉장히 높은 비중의 노력이 투입됐어야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미협은 이런 일에 대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관리야말로 진짜 그 뛰어난 센스나 뭐 이런 걸로 커버할 수 없는 진짜 경험의 영역인데 그렇죠. 보면. 경험의 영역이고 지금 네. 대기업이나 MBC, KBS 이런 조직이 겉으로 보기 그렇게 망가져도 내부에서 큰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조직의 전통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선 이상의 행동을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조직의 기틀이 안 잡혀있는 신생 조직들은 그런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조직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이사들이 거기 가서 시스템 셋업에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눈앞에 닥쳐온 문제들만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맨날 밤새고 야근하고 직원들 불쌍하고 이런 일에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넘어온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갈등 구조, 이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 것인가는 답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쩌면 서영석 이사장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네. 이 모든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민 국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국 제1기 이사진 전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민 국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 원만하게 타결이 되더라도 미협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 자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도덕적 파탄이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1기 이사진 전원에게. 네.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일을 망친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컨텐츠 제작 같은 데에서 백의종군 형태로 협조를 할 수 있지만 네.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자격은 없다. 그렇다면 김용민 한 명에게만 그 책임이 주어지느냐? 아니죠. 예.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작은 힘들을 모아준 조합원들의 그 열망을 모아서 성공해서도 부족한 판에 외적인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JTBC 뭐 이런 게 뭐 손석희의 뉴스룸, 그렇죠. 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기 이사진들은 반성하고 백의종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책임을 진다면 이런 식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임시총회에 참가할 그 대표자들, 대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권한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 가능합니다. 미협에는 아직도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고 그들의 힘이 실린 조합비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줄고 늘고 할 수 있죠. 네. 제작 거부, 단체로 제작 거부를 하고 떠나간 출연진들 사태가 해결되면 다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국민TV에 불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라디오 제작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므로 출연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출연진분들은 그때 그만두신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생겼을 때 그전까지는 박봉호 무보수로 일하시다가 그렇죠. 예. 즉 조직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실 분들이고 제작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제작 거부하고 뭐 노조 비대위에서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중이잖아요. 네. 예.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업무 태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철회시키는 게 맞죠. 사태가 해결됨과 동시에. 네. 그리고 그 책임질 위치에 있는 책임자들은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고 현재 상황에 맞게 미협의 전략을 재구성해서 다시 출발할 때라는 겁니다. 콘텐츠 라인업 재구성해야 됩니다. 솔직히 뭐 이런 건 제가 판단이 아니지만 뭐 편성표에 따른 그 온라인 생방송 주 5일간 하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어차피 진짜 무슨 그 전파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편성표보다는 차라리 내실 있게 진짜 퀄리티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먹힐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TV 시설 투자 많이 됐습니다. 그거 이용할 용도 꼭 데일리 뉴스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죠. 그죠. 모든 것을 접어놓고 뭐 꼭 이래야 한다는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새로운 미래 전략을 구성할 때가 된 거죠. 새로운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시 재출발한다면은 그 미협 거기에 그 열정 어린 그 조합원들이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또 오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 어린 조합원들 절대 딴 데 못 갈 그 조합원들 말고 미협을 이렇게 턱 꿰고 멀뚱멀뚱 지켜보던 경계선에 서 있는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확장성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뭐 편향성을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파성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언론은 언론답게 보도를 하고 보도 채널은 보도를 하고 뭐 그밖에 정파성 강한 예능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시작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정리된다고 보는 겁니다. 새 출발하기 전에 미협의 모든 조합원들 분께서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확장성인가 안정성인가? 앞으로 미협은 도전적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가겠는가? 빠르지만 위험하게 가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누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권한다는 거죠. 네. 또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본질적인 질문. 미디어인가 조합인가? 어느 게 중요한가?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각자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모아진 의견을 이 사회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선 이 질문에 각자 모든 조합원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파성 문제. 네. 정파성 강화시키면 정파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정파성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그 개인의 가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모든 조합원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선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신만의 답변을 가지고 그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그 의견이 모여서 미협이 어디론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의견을 표출 안 하고 답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제일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합원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면은 이번 사태가 무사히 진정된다 하더라도 미협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게 참 전략이 없게 되고 전략이 부재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당장 임시총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 미협이 진행되는 한 끊임없이 논의돼야 할 질문들을 우리는 얻은 거죠. 네.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임시총회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사실이죠. 논의할 구조 다 있지 않습니까? 미협 게시판 있고 게시판에 조합원 게시판 들어와서 자유 게시판에서 서로 논의하면 됩니다. 네. 얘기하실 분 얘기하시고 뭐 댓글이라도 다시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각 지역별의 조합원들 분께서 개최하시는 행사, 지역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석하시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권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끝입니다. 저는 이게 참 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수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투표할 때마다
국결론이죠, 국결론. 다수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적어도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될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 현재 미협의 갈등 상황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앞날에 포스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마형 왜요? 제가 이 문제를 취재도 하고 쭉 지금 들으면서 네. 계속 품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그걸 우리 물뚝형한테 하고 싶은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망하면 안 되나? 그리고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사실 망해도 나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우리 사회 또는 뭐 진보 진영이랄지 네. 이 사회를 관통하는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의의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마개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긴 좋은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참 모든 것을 이렇게 뒤틀리게 하는 질문이죠. 무엇 아니 왜냐하면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전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온실 속의 화초를 갖다 어디에 쓸 것이냐.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건데. 살아남길 바랍니다. 네. 다만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고민이 국민TV 내부에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질문은 마사오 취재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질문이 틀렸다. 마개론.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틀려 먹었다. 예. 틀리고 자빠졌다. 네. 아니 근데 이거죠. 미협은 망하면 안 되나? 망하면 안 되는 것은 국가입니다. 사실 망해서 될 건 없습니다. 네, 망해서 좋을 건 없죠. 네. 근데 당위성을 따지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망하거나 사라지면 안 되는 건 국가와 국가 조직입니다. 네. 국가 조직이 붕괴하면 우리 생활 자체가 근본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네. 현대는 망하면 안 되나? 현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니까. 돈 벌다 못 벌면 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네. 현대가 망하더라도 거기에 매달린 수도 없이 많은 종사 직원들, 그 직원들의 생계가 암담해지니까 안 망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망할 수도 있죠. 미디어 협동조합 망하면 안 되나? 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도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란 말 뜻 자체에 28,000명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있기를 바라는 조직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 그 얘기입니다. 조합원들의 열망이 있다면 존재 가치가 있다. 질문 추가는 안 받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UMC가 그랬잖아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있으면 그 이유를 다 말했잖아. 그래?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안 망하면 좋지. 동네 소주방도 안 망하면 좋은데. 애초에 이 사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어떤 위치인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편집 안 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난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동네 양아치 언론인으로서 구멍가게 사장으로서 이런 저런 큰 회사에다가 제가 묻고 싶은 질문도 그거거든요. 그렇죠. 존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보았느냐. 조직의 존재의 당위성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물론 물뚱이 말씀도 맞아요. 28,000명을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어떤 대한 미디어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전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 있는 실험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실험이라고 표현하면 실험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이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실험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한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 표현이네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망하면 안 된다, 망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망하면 슬플 것이다. 네.
심지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 될 수 있다. 네. 이건 또 너무 약하긴 한데. 뭐 욕먹을 건 내가 다 해야지 뭐. 욕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예. 저는, 오늘은 청취자분들을 믿으면서,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국민TV 조합원이나 국민TV에 많은 애정을 가진 분들을 정말 믿으면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감없이 저희가 본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꺼내드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어째 위험하다. 그 정신으로 요건 괜찮을 겁니다. 무서워. 잠깐 나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XSFM이 어느 날 망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진보 매체라든지 하다못해 저 국민TV라든지 이런 데서 XSFM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왜 지금 망해가고 있나 라고 관심을 가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거론될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건물주? 그래서 아니면 에어컨 공사한 아저씨? 아니 옆에 자고 있는 초코. 그래서 우리가 국민TV 지금 이 사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난 솔직히 저 취재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의의를 물어본 거예요. 국민TV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 벌리게 하네, 진짜. 왜 그렇지? 난 아직까지. 봐요,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회의했던 거 다 뒤집어지는 게,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물뚱님하고 마사오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완전 점잖아야 된다. 막판에 질문하러 다 우리 뒤집어버리네. 진짜, 예, 평소처럼 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주 볼 얼굴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만 나열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 중에는 사실 이런 얘기도 포함될 것 같아요. XSFM 망해서 안 궁금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영자로서의 제 전략이니까. 저는 업계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업계의 사람들보다 보통 성적이 좋았어요. 그건 전 제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민TV가 하는 모든 것을 반대로 해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건 국민TV가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전 장사치로서 우리나라에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상 내 답은 저게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민TV가 생각하는 가치, 존재의 당위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고 다른 언론 환경이었으면 국민TV는 매우 완벽한 포맷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비용이 소비로서 인정되는 사회였으면 조합원들은 좀 더 현명하게 더 많은 목소리를 내서 이 사장 이건 뭐 합니까? 그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소비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TV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TV는 메시아 같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요, 모든 사이비 종교가 그러하듯이 앞에 있는 신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실제 세상 끝에 있는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 조합비가 현명하게 운영되는 방식 또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실험에 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험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지금까지는 얻고 있는데요. 이용이 얘기한 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모인 사람들이 내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해주세요라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짜 독립된 언론이고 어떤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콘텐츠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뉴스K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처음 몇 발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잘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러나. 이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취재했어요. 전 지금까지는 국민TV가 돈을 받았으면서도 비전을 제시했던 대로 제대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28,000명의 조합원 모두, 이 깃발 아래 모여들었던 임직원 내부 분들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가 취재한 이유예요. 그러면 피해자 많은 거잖아요. 이거 실패하지 않는 게 좋아요. XSFM 망해도 돼요. 6명이에요, 6명 우리. 안 돼요. 안승준이 합하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다수와 소수의 문제예요. XSFM은 몇 명의 것이고, 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28,000명의 것이거든요. 28,000명의 소망을 꺾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청취자분들도 얘기해요. 우리 댓글 안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갈 길이 있고 거기로 가는데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아니어도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회사니까. 우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저기에는 28,000여 명의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훨씬 섬세한 폐혈관을 가지고 모여든. 그리고 우리들 같이 인간 말종 아니고 그쪽엔 다 착한 사람들이야. 나 인간 말종 아닌데? 당신이 제일 나빠, 제일. 솔직히 스튜디오에서 거짓말 하지 맙시다. 아닌데? 전과 있어 없어? 없어. 뭘 없어? 월급이하고 전과 아니야. 범죄 기록. 구리부터 전과야. 구리부터. 자, 네 정리할게요. 어쨌든 공직선거 출마하실 때는 그거 써야 되잖아요. 맞다, 써야 된다. 출마 안 해. 써야 된다, 그거 진짜. 출마 안 해. 저 쓰면 우리 저 데이터 센터에 보조합니다. 네. 처음에는 한글을 왜 늦게 배우냐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구구단을 왜 늦게 외우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어떻게 가라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빨리 가라. 그 다음에는 직장을 얻어라. 다시는 잔소리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애를 언제 갖냐. 둘째는 언제 갖냐. 이번 추석 때는 무엇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쯤에 우리에게 가장 애정을 가진 존재인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얘기다. 실제 진심은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그 외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팟빵과 국민TV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죠. 서영석 이사장이 했다는 말을 노지민 PD가 알려주셨죠. 어차피 조합원들은 뉴스의 퀄리티가 떨어졌는지를 모를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잘한다는 댓글도 있지 않냐. 그 안에 괄호로 숨겨져 있는 말이 있죠. 노무현을 빨고 박근혜를 욕하니 잘한다고 하지 않느냐. 댓글이 잘 보이는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별것도 아닌 것이 만들어 놓은 피해를 국민TV가 좀 많이 겪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라든가 경영진들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이사장이 댓글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랬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뉴스로 이루어진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비전과 이상향을 소비합니다. 오늘 내가 듣고 몇 마디 삐진 것에 삐지는 사람들도 있죠. 삐진 사람들이 무슨 신뢰를 못합니까? 왜 댓글에 휘둘렸을까요? 묻고 싶어요. 결론은 모르고요. 다행히 마사오가 난입하여 저희 진행을 방해했으나 저희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없길 바랍니다. 이 실험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한 달 동안 물뚝심송 상임고문과 방송 방해자. 네. 벌금형에 처해진 자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사회적 인물. 아유, 끝나서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 나갈게요. 있을까? 계세요. 금방 끝나요. 계세요. 네, 어려운 예전에 그냥 어서 나가시라고 했던 건, 그러니까 그 찜통 속에 계속 묶어두는 게 반인권적이어서 가지고. 반인권적. 네, 네. 지금은 에어컨을 빵빵. 네.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틀었다고 이렇게 신나할 정도로 조그만 회사는 망해도 돼요. 에어컨이 이렇게 좋은 기계인 줄 몰랐어. 우리 회사 있는 건물에
회사가 한 100개 있어요? 200개 있어요? 진짜 몇백 개 있지, 여기. 맨날 이사 들어오고 이사 나가잖아요. 그냥 망해요. 그 끝에 인터내셔널 넣고 이런 건 진짜 대세이긴 하더라. 그죠. 걸어오다 보면 인터내셔널 존나 많죠. 우리도 XSFM 인터내셔널 이렇게 쓸까봐. 맨날 마포에서 하면서. 우리는 글로벌로 붙여요, 글로벌. 인더스트리. XSFM, 글로벌 인더스트리. 네. 뭐야, 그게? 스페이스 XSFM. 네. 글로벌을 넘어서야지, 이제. 스페이스로 가야지. 네. XSSI 코퍼레이션의 본사에서 전해드린. 이번 취재는요. 본사라고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헤드쿼터라고 그래야지. 네. 헤드쿼터의 펜트하우스, 아니야, 뭐, 안 맞는데, 알아야, 잘난 척을 하지. 자, 이번 취재는요,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거 이제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느냐. 그분들의 마음고생이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저는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든 직원분들이든, 이거 원래 100%도 많은 돈 아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럼요. 근데 85% 받잖아요. 거기서 또 깎았고. 박봉인데 힘들어요. 몸만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예쁘게 굴러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힘든 일은요. 지금 저희들이 뭔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대의원총회가 남아있다고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부터도요. 힘든 게 시작입니다. 서막이에요. 서막. 그걸 알려주는 기사가 지금 우리는 녹음하는 동안에 떴네요. 대의원 총회 안건에, 이번에 올라가는 대의원 총회 안건에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넣으려고 했는데, 네. 경영진 층의 방해인지 무산됐답니다. 어디 떴어? 다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네. 지켜봐야죠. 저는 지금 고발뉴스에. 지금 녹음 중이잖아요. 그런 건 좀 직접 사주세요. 고발뉴스에. 보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조상훈 사무국장이 어제부로 정관 절차에 위배되었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정관을 주로 문제 삼았다고 네. 뭔가 대화를 하자고 할 때 해임 요구안 상정을 정관 절차에 의해서 무산시켰다. 무산됐다. 이런 뭐 정관 얘기를 블라블라 해놨네요. 결국 지금 뭐 이런 걸 정관 예우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당분간 해결될 조짐도 없이 대치 상태는 평행선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께서 지금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네. 위허인 솥발의 형세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도 그리고 있고. 위허인이 가장 먼저 베끼면 그걸 줄줄줄줄 베끼는 재래 언론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위허인은 위대한 언론사예요. 위허인에 뜨는 걸 다른 언론사들이 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위대한 허명을 갖춘 인터넷 언론사. 그렇습니다. 위허인. 네. 위허인 솥발의 세계의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걸 까고 있어도 사실 모자랄 시간에. 네, 위키트리 허핑턴 포스트 인사이트를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어쨌든 국민 TV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더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런 막장 말고. 누군가는 해치워야 할 일들이죠.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오랜 기간 더 고생문이 훤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내부 임직원 여러분들과 협동조합원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네. 지금까지, 망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XSFM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9월에 다시 뵙죠. 좀 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들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와 상임수석 이용, 물뚝심욕 상임고문. 네. 그리고 한잡범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